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선수가 떠났을 뿐인데 영국의 자존심과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저는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를 취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료들과 펍에 앉아 이런 말을 했었죠. 클럽은 영원하고 선수는 일시적이다. 손흥민도 예외는 아니야.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 명의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결국 교체 가능한 부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의 LAFC 이적 발표는 8월 20일 새벽 2시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휴대폰 알람이 울렸고 반쯤 잠든 상태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감정은 없었어요. 단순한 이적 뉴스 중 하나로 여겼거든요. 첫 번째 균열은 다음날 오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흥민 관련 기사에 수백 개씩 달리던 댓글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한국어 댓글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팬들의 영어 댓글까지 말이죠.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BBC 스포츠 섹션의 온라인 트래픽은 하루아침에 30% 급감했어요. 편집장인 피터 맥도널드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토마스, 이게 정상인가? 한 선수 때문에 이럴 수 있나? 저는 그에게 답했죠.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몇 주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9월 첫째 주 토트넘의 새 시즌 첫 홈 경기가 열렸어요. 저는 늘 그랬듯 화이트 하트레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북적거리던 팬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해서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남쪽 스탠드에 한국 팬들이 앉던 구역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7번 유니폼을 입은 팬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경기 시작 전 울려 퍼지던 한국어 응원 구호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토트넘 성적만 보면 문제없어 보였죠. 하지만 뭔가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골이 터져도 예전 같은 열광이 없었어요. 마치 감정이 빠진 축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앙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팬들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토트넘이라는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아니, 부품이라는 표현조차 적절하지 않네요. 그는 시스템 그 자체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25년 기자 생활 중 처음으로 제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럽이 영원하다고? 선수가 일시적이라고? 지금 보니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토트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의 의미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구나. 그리고 저를 비롯한 영국 축구계는 그 붕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9월 둘째 주부터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어요. 숫자만 보면 손흥민 없이도 잘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숫자 너머의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화이트 하트레인의 분위기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어요. 평소 경기 2시간 전부터 북적거리던 스타디움 주변이 한산해졌습니다. 특히 남쪽 스탠드 주변 상권의 타격이 심각했어요. 한때 손흥민 유니폼과 기념품으로 가득했던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20년간 토트넘을 취재해온 동료 기자 마이클 톰슨과 함께 팬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토트넘 서포터즈 클럽 회장인 데이비드 스미스를 만났을 때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성적은 괜찮아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토마스, 축구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야. 우리는 감정을 위해 경기장에 와. 그런데 지금은 그 감정이 없어.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달랐어? 그가 공을 잡기만 해도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거든. 아시아에서 온 팬들이 한국어로 응원하는 소리, 태극기 흔드는 모습, 그 모든 게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됐었지. 지금은 그냥 축구일 뿐이야.
경기장 매점 사장인 존 하트웰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손흥민 관련 상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적 후 2달 만에 그 매출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7번 유니폼 환불,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시즌 티켓 갱신율이었어요. 토트넘 사무국에 따르면 아시아계 팬들의 시즌 티켓 갱신율이 전년 대비 60%나 떨어졌다고 해요. 특히 한국인 팬들의 갱신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런던에 거주하는 한국인 팬 김민수 씨를 인터뷰했어요. 그는 8년간 시즌 티켓을 소유했던 충성도 높은 서포터였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저희는 단순한 관중이 아니었어요. 토트넘 가족의 일원이었죠. 경기장에서 한국어 응원가를 부르면 영국 팬들도 따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외국인 관광객 취급받는 느낌이에요. 10월 첫 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분위기는 썰렁했어요. 평소라면 승리 후 1시간은 더 머물렀을 팬들이 경기 종료와 동시에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는 경기에서 이겼지만 뭔가를 잃었습니다. 팬들의 열정, 그 특별한 에너지 말이에요. 토트넘의 상업 담당 이사 사라 존스와의 비공식 인터뷰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시아 지역 스폰서십 수익이 30% 감소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후원을 철회하기 시작했던 거죠. 손흥민 효과를 과소평가했어요. 그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브랜드 자체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토트넘 유스 아카데미의 변화였어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아시아 출신 유소년들의 입단 문의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문의가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유스팀 코치 리처드 알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흥민은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사라지니까 우리 아카데미를 찾는 아시아 아이들도 함께 사라졌죠. 11월 중순 저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견했어요. 토트넘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3개월 만에 100만 명이나 줄어든 거였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어 댓글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경기에서 이기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고 있었던 거예요. 성적이 아니라 감정을,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승리가 아니라 사랑을 잃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단순한 선수 한 명의 공백이 아니었어요. 그건 문화의 공백이었고 감정의 공백이었으며 무엇보다 꿈의 공백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이기는 팀이었지만 더 이상 사랑받는 팀은 아니었어요. 11월 말 BBC 편집국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편집장 피터 맥도널드가 준비한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시아 지역 온라인 시청률이 손흥민 이적 이후 50%나 급감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뭘 놓쳤을까요? 피터의 질문에 아무도 선뜻 답하지 못했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기자가 손흥민을 단순히 통계와 골 기록으로만 다뤘거든요. 그가 만들어낸 스토리, 그가 상징하는 의미, 그가 연결한 문화적 다리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죠. 저는 지난 5년간 제가 쓴 손흥민 관련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대부분이 골수, 도움수, 시장 가치, 계약 조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쓴 것처럼 감정이 빠진 글들이었어요. 가디언의 스포츠 에디터 제임스 윌슨과 점심을 함께 했을 때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손흥민을 축구 선수로만 봤어. 하지만 독자들에게 그는 그 이상이었던 거야. 희망이고 자부심이고 소속감이었다고. 가디언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아시아 지역 구독자 수가 3개월 만에 25% 감소했거든요. 특히 한국어 번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텔레그래프의 수석 축구 기자 헨리 윈터는 더욱 솔직했습니다. 그는 런던의 한 카페에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토마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손흥민을 골머신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는 문화 현상이었던 거야. 헨리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손흥민의 기술적 측면만 분석했지 그가 만들어낸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뉴몰든 한인타운이 경기 날마다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는 것, 영국 내 아시아 청소년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았다는 것, 한국어 학습 열풍을 일으켰다는 것 같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12월 첫째 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주요 방송사 KBS가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갱신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KBS 측 입장은 명확했어요. 시청률이 손흥민 이적 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소식은 영국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은 프리미어리그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였거든요. SKY 스포츠의 상업 담당자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저희 BBC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광고주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대기업 삼성과 LG가 영국 스포츠 미디어 광고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통보했거든요. 그들의 설명은 간단했어요. 손흥민이 없는 프리미어리그는 한국 시장에서 매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놓친 게 얼마나 큰지를.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마케팅 채널이었고 문화적 브릿지였으며 무엇보다 감정적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1월 중순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평소 제 기사를 열심히 읽어주던 한국인 독자 박지영 씨에게서 메일을 받았거든요. 윈체스터 기자님, 그동안 기사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관심이 없어서 구독을 취소합니다. 손흥민이 없는 프리미어리그는 저에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메일이 수십 통 왔어요. 저는 그제야 독자들이 제 기사를 읽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축구 자체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던 거죠. BBC의 디지털 분석팀이 제공한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손흥민 관련 기사의 평균 조회수는 다른 선수 기사의 10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수치를 단순히 한국 팬들의 열정 정도로만 해석했었어요. 2월 둘째 주 저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자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의 근본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만 집중하고 이야기를 놓쳤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의 베테랑 기자 데이비드 맥더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을 다룰 때 우리는 항상 골과 어시스트부터 언급했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가 사람들에게 준 희망이었어.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희는 손흥민을 마치 축구 게임의 캐릭터처럼 다뤘거든요. 능력치와 스탯만 중요하게 여겼지. 그가 실존하는 인물이며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어요. 3월 초 BBC는 아시아 시장 복구를 위한 특별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팬들은 이미 MLS와 LAFC로 관심을 돌린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제공하려던 한국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 영국 미디어가 범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손흥민을 기계처럼 다뤘다는 것, 감성을 완전히 지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연결해준 세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3월 셋째 주 토요일, 저는 뉴몰든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손흥민이 활약하던 시절 경기가 있는 날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던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뉴몰든 역에서 내리자마자 변화를 실감했어요. 예전 같으면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을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 3시 토트넘 홈 경기가 있는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한강식당에 들어갔을 때 사장님 이정호 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예전에 몇 번 뵌 적 있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정호 씨는 15년간 뉴몰든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분이었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을 때는 경기 날마다 식당이 만석이었다고 해요. 영국인 토트넘 팬들까지 한국 음식을 먹으러 왔었거든요. 손흥민 덕분에 우리 음식이 특별해진 기분이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김치찌개 먹으면서 토트넘 응원하는 모습 보면 정말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주말 매출이 예전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있을 때 우리는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죠. 지금은 그냥 외국인일 뿐이에요. 이정호 씨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실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상실감이었죠. 뉴몰든 한인회장 김태식 씨를 만났을 때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인회 회원 중 상당수가 토트넘 팬클럽에서 탈퇴했다는 거였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영국 축구 문화의 일부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소수자가 된 기분이에요. 김태식 씨는 흥미로운 통계를 알려줬어요.
뉴몰든 지역 한국 식품점의 영국인 고객 비율이 손흥민 시절에는 4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0%로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고추장, 김치, 불고기를 사러 왔었어요. 손흥민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학교 교장 선생님 박미경 씨와의 인터뷰는 더욱 인상 깊었어요. 손흥민이 활약할 때는 영국 태생 한국 아이들이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손흥민 이야기를 하면 영국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것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한국어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손흥민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예전만큼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뉴몰든 FC 유소년팀 감독 이성훈 씨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지역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한국인 코치였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영국 아이들도 한국식 훈련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한국 선수들의 멘탈리티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 출신 아이들조차 자신감을 잃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며 열심히 훈련했는데 이제는 그런 목표 의식이 사라진 것 같아요. 4월 초 저는 뉴몰든 한인타운의 상징적 장소였던 한국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센터장 최영숙 씨는 손흥민 이적 이후 센터 이용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영국 사람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져서 태권도, 한국어, 한국 요리 수업에 많이 참여했어요. 벽면에 걸린 손흥민 사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뭔가 생기를 잃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보였거든요. 그 아이는 우리에게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우리 커뮤니티의 자부심이었고 영국 사회와 연결해주는 달이었죠. 한인타운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상실감이었어요. 경제적 타격보다 더 큰 정서적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청년회 회장 김준호 씨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우리는 함께 환호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영국에서 당당한 존재라고 느꼈거든요. 5월 첫째 주 저는 뉴몰든을 다시 찾았어요. 변화가 있을까 해서였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더군요. 몇 개의 한국 식당이 문을 닫았고 한국 식품점도 규모를 줄였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이정호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이 떠나면서 우리도 함께 떠난 것 같아요. 몸은 여전히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간 것 같거든요. 그 말이 뉴몰든 한인 커뮤니티의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떠난 상태였던 거죠. 손흥민과 함께 말이에요. 5월 셋째 주 저는 BBC 특파원으로서 로스앤젤레스로 파견됐습니다. 손흥민의 LAFC 적응 과정을 취재하라는 지시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상적인 이적 후속 기사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LAX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공항 곳곳에 손흥민 관련 광고가 붙어 있었거든요. 단순한 LAFC 홍보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시 전체가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택시 기사마저 제가 영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손흥민 이야기부터 꺼내더군요. LAFC에 온 한국 선수 알아? 이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 첫 번째 놀라움은 BMO 스타디움에서였습니다. LAFC의 홈 경기 티켓이 손흥민 합류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시즌 전체가 매진됐다는 거였어요. LAFC 상업 담당 이사 마이클 로드리게스는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25년간 스포츠 마케팅을 해왔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한 선수 때문에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유니폼 판매량이었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단 2달 만에 150만 장이 팔렸다고 해요. 이는 LAFC 역사상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을 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도 활기찬 동네였지만 손흥민 효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윌셔대로 곳곳에 손흥민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한국 식당마다 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식당 사장 박성수 씨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출이 3배로 뛰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손흥민 때문에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건 고객층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한국인과 일부 아시아계가 주고객이었는데 이제는 히스패닉,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모든 인종이 찾아온다고 해요.
손흥민이 축구로 보여준 열정을 한국 문화에서도 느끼고 싶다고 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먹으면서 손흥민 경기를 보는 게 트렌드가 됐어요. UCLA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이민정 교수와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손흥민 효과로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30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손흥민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K-팝 열풍과는 차원이 달라요. 더 진정성 있는 관심이거든요. 6월 첫째 주, 저는 손흥민의 첫 홈 경기를 취재했습니다. BMO 스타디움에 도착했을 때 경기 3시간 전인데도 수천 명의 팬이 몰려 있었어요. 태극기는 물론이고 각국 국기를 든 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터치할 때마다 5만 명이 일제히 환호했거든요. 그가 골을 넣었을 때는 경기장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계, 중국계, 필리핀계 할 것 없이 모두가 손흥민을 응원했어요.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한국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대표였던 거죠. 16세 일본계 미국인 소녀 미나미 다나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아시아 사람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LAFC의 홈구장 주변 상권 변화도 놀라웠어요. 한국 음식 트럭이 경기 날마다 수십 대씩 몰려들었고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마치 작은 한국 축제가 매주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에릭 가르세티도 손흥민 효과를 공식 인정했어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도시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대사예요. 7월 중순 저는 더욱 놀라운 통계를 접했어요. 손흥민 합류 후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500%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이 높았어요. 한국어 학원 원장 김영희 씨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손흥민 인터뷰를 한국어로 알아듣고 싶다고 해요. 그의 진정성을 직접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시아계 미국 청소년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아시아적 정체성을 숨기려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17세 한국계 미국인 김제이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아시아인이라고 무시당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을 보면서 아시아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졌어요. 8월 첫째 주 LAFC는 손흥민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그의 토트넘 시절부터 LAFC 적응 과정까지의 모든 것을 담은 공간이었어요. 하루 방문객이 3,000명을 넘어서면서 로스앤젤레스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 사라 김은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은 이제 로스앤젤레스 문화의 일부가 됐어요. 그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문화적 이주였던 거죠. 미국에서 손흥민이 만들어낸 현상을 보면서 저는 영국이 무엇을 잃었는지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미국은 그를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영국이 놓친 기회를 미국이 완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8월 셋째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영국 축구계 분위기를 마주했습니다. 미국에서 목격한 손흥민 현상을 BBC 편집국에 보고하자 편집장 피터 맥도널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가 놓친 게 이 정도였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영국은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로만 봤지만 미국은 그를 문화적 자산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이에요.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죠. 9월 첫째 주 영국 축구협회는 급하게 아시아 선수 적응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뒤늦은 대응이었지만 그들 나름의 노력이었어요.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임스 하워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손흥민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선수들의 문화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LAFC와 스폰서십 계약을 논의 중이었거든요. 삼성은 LAFC의 공식 파트너가 되었고 LG는 BMO 스타디움에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KBS의 반응이었습니다. BBC가 한국 방송사와의 협력관계 복구를 위해 접촉했지만 KBS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KBS 스포츠국장 김진호 씨는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더 이상 프리미어리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MLS가 훨씬 인기가 높아요? 이는 영국 축구계에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축구 시장이었거든요. 그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였죠. 10월 중순 프리미어리그 본부는 아시아 시장 복구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시청률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최고 경영자 리처드 메스터스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시인했어요. 우리는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특히 개별 선수가 가진 문화적 영향력을 간과했어요. 더욱 심각한 건 광고주들의 이탈이었어요. 아시아 기업들이 하나둘 영국 스포츠 미디어 광고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MLS와 LAFC의 투자를 늘렸어요. 현대자동차 마케팅 담당자는 런던 지사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손흥민이 없는 프리미어리그는 우리 브랜드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11월 둘째 주 저는 토트넘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구단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상품 매출이 70%나 떨어졌다고 해요. 특히 온라인 스토어의 한국 주문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토트넘 상업 담당 이사 사라 존스는 비공개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손흥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선수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자체였어요. 가장 뼈아픈 건 유스 아카데미의 변화였어요. 아시아 출신 유소년들의 지원이 90% 줄어들었거든요. 유스팀 디렉터 존 맥더못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보여줄 롤모델이 사라졌어요. 손흥민만한 상징적 존재를 찾기가 어려워요. 12월 첫째 주 영국 정부까지 나섰어요. 문화체육부 장관 루시 프레이저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문화 교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관심은 미국으로 옮겨간 상태였어요. 주영 한국 대사는 정중하지만 냉정하게 답했어요. 문화 교류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의 시각을 볼 때 그런 기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월 중순 BBC는 한국어 서비스 확대를 발표했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이미 한국 팬들은 미국 스포츠 미디어를 통해 손흥민 소식을 접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스포츠 기자 박민석 씨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영국은 이제 와서 한국 시장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2월 둘째 주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국 기업과의 스폰서십 갱신에 실패했다는 거였어요. 그 기업은 대신 LAFC와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축구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손흥민 한 명의 이적이 축구계 전체의 지형을 바꿔놓은 거였거든요.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영국 축구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축구는 이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3월 첫째 주 영국 스포츠 미디어들이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시장 재진입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을 잃은 것은 단순한 선수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붕괴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국 축구계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였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월 셋째 주 깊은 밤 저는 25년 기자 인생 중 가장 어려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제목 아래 담아야 할 이야기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죠. 손흥민 이적 후 8개월간 목격한 모든 것들이 저의 기자적 신념을 뒤흔들었거든요. 저는 항상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축구를 봐왔다고 자부했어요. 선수는 오고 가는 존재이고 클럽은 영원하다는 믿음이 확고했죠.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부재가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처음으로 제 과거 기사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부끄러웠어요. 손흥민을 다룬 수백 편의 기사에서 저는 그를 항상 통계로만 설명했거든요. 시즌당 몇 골, 몇 도움, 시장 가치 얼마, 이런 식으로만 말이에요.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당시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참담했어요.
저는 그때도 손흥민의 골과 플레이에만 집중했지, 그가 아시아 전체에 준 희망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2020년 한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아시아 축구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축구 기자입니다. 사회학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의 플레이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오만한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축구를 단순히 22명이 공 하나를 가지고 뛰는 게임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4월 둘째 주, 저는 용기를 내어 뉴몰든 한인타운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한강식당의 이정호 사장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분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기자로서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단순한 축구 선수 이상의 의미였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이정호 사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자님, 그동안 손흥민 기사 많이 읽었어요? 골 몇 개 넣었다, 어시스트 몇 개 했다, 그런 것만 나왔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 아이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존재였나요? 희망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국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우리 문화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손흥민을 축구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봤지, 그가 만들어낸 더 큰 이야기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5월 첫째 주, 저는 BBC 편집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동료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25년간 축구를 취재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이고 선수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편집장 피터 맥도널드는 제 발언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BBC 스포츠 섹션의 방향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우리가 범한 실수가 너무 컸어요. 6월 중순 저는 개인 블로그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선수는 지나가지만 전설은 흔적을 남긴다였어요. 그 글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예외로만 취급했다.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특별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이제야 안다. 손흥민은 축구의 중심이 아니라 시대의 중심이었다. 그는 동서양을 잇는 달이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해주는 번역자였으며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존재였다. 그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 한국 독자들의 댓글이었는데 놀랍게도 비난보다는 이해의 메시지가 많았어요. 한 독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늦었지만 인정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어 보입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7월 셋째 주, 저는 마지막으로 화이트 하트레인을 찾았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 경기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경기장은 여전히 가득 찼지만 뭔가 생기가 없었어요. 특히 남쪽 스탠드가 그랬죠. 경기 중에 한순간 관중석에서 누군가 손흥민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몇몇 팬들이 따라 불렀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사라진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말, 클럽은 영원하고 선수는 일시적이다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말이에요. 토트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반면 떠난 손흥민은 LA에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선수를 단순한 숫자로만 보지 않겠다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그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까지 함께 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은 2025년 8월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 1년간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제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LAFC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했더군요. 경기장은 5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했고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펄럭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손흥민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지만 동시에 그 행복이 영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웠어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하지만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경기장의 열기, 팬들의 열정, 그 특별한 무언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화이트 하트레인 주변 상권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문을 닫은 상점들 자리에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섰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찾아볼 수 없어요. 특히 아시아 팬들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점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BBC 아시아 지역 시청률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 번 떠난 시청자들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더군요. 특히 한국과 일본 시청자들의 관심은 완전히 MLS로 옮겨간 상태예요.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낀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홍대 앞의 스포츠 팝들이 이제는 MLS 경기를 중계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프리미어리그 분석으로 가득했던 스포츠 프로그램들도 이제는 손흥민의 LAFC 소식을 메인으로 다뤄요. 한국 축구팬 김성호 씨와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요? 프리미어리그요? 이제 별로 안 봐요. 손흥민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MLS가 훨씬 흥미진진해요. 이런 반응이 개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라는 게 문제예요.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이 완전히 다른 리그로 이동한 거죠. 뉴몰든 한인타운도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아요? 한강식당의 이정호 사장님을 최근에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군요. 손님이 조금씩 늘고는 있어요. 하지만 예전 그 특별함은 없어요. 그때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손흥민과 연결된 무언가를 느끼러 왔거든요. 영국 축구협회는 아시아 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문화적 적응을 돕는 시스템도 구축했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미 사라진 상태였어요. 아시아 유소년들이 영국을 꿈의 무대로 여기지 않게 된 거죠. 일본의 유망한 유소년 다케시 사토의 아버지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면 이제 미국을 추천할 것 같아요. 거기가 아시아 선수들에게 더 열린 곳 같거든요. 이런 인식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국 축구에 미칠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차세대 아시아 재능들이 영국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손흥민은 지금 LA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LAFC는 그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으로 MLS 전체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요. 미국 축구의 글로벌화에 그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보니 LAFC의 글로벌 팬베이스가 1년 만에 500% 증가했다고 해요. 이 중 70%가 아시아 지역 팬들이라고 하더군요. 이는 곧 영국이 잃어버린 시장이 미국으로 완전 이동했다는 의미예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었어요. 팀보다 더 큰 선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선수를 단순히 통계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손흥민은 축구 선수였지만 동시에 문화대사였고 꿈의 전달자였으며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저희는 그 모든 가치를 놓쳤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영국 축구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조각이 빠진 느낌이에요. 글로벌한 매력, 문화적 포용성, 그런 것들이 예전만 못한 것 같거든요. 결국 우리가 잃은 건 한 명의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미래를 잃었던 거예요. 아시아 시장의 미래, 문화적 다양성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을 잃었던 거죠. 지금 손흥민은 LA에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고 영국은 여전히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떤 선수는 팀보다 크다는 것을, 그리고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남은 것은 공허함과 후회, 그리고 값비싼 교훈뿐입니다.